아이, 또 트럼프야. 짜증나는 인간들만 나왔네. 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요즘 응.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비아그라요. 그 진짜예요? 죄송합니다. 예. 색깔이 파래 보여서. 예, 아닙니다. 예. 드시는지는, 비아그라 드시는지는 저는 확인은 못했고요. 일단 본인 입으로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신 약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것과 아연 보충제를 먹고 있다. 그리고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도 먹고 있다. 왜? 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자실라고 하면 이걸 드시면 안 돼. FDA에 승인하라고 압력 냈던 아비간을 잡수든가 아니면 지금 당신이 억지로 통과시킨 렘데시베리를 잡숴야지. 왜 지금 엉뚱하게 크로로킨을 먹고 있어? 네. 크로로킨은 중국이 주도를 하는 약제라서 당신이 효과 없다고 지난달인가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게임 체인저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여기에 지금 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라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건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 송 작가님이 천재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고, 송 작가 TV를 즐겨보고 계시지만, 우리 송 작가님이 가끔 수치가 틀릴 때가 있고, 아까 그 잘못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맹목적으로 내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반성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옳다! 이러고 와! 이러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추종 팬들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고요. 정작 필요한 데서 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처음에는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도 했잖아. 살균제를 처먹으라고. 그래서 진짜 마셔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게 트럼프를 제일 싫어해야 될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먹고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뭐 수백 명이 실명하고 막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막 던지면서 정작 자기는 안전한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스무시 꺼냈다는 거지. 난 이거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안 먹고 있지만 먹고 있다라고 일부러 얘기를 꺼냈다. 요거는 PPL이야. 김은숙 작가랑 똑같은 그런 방식인 거지. 시작하자마자 맥락 없이 일단 홍삼 저기를 꺼내서 짜 먹어. 어머, 이 선풍기가 참 시원하네요. 송 작가님은 이 선풍기가 왜 이렇게 시원한지 아세요? 근데 이 방송에서 그거를 얘기할 맥락이야 이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떻게 되더라도. 어머, 이렇게 디자인도 예쁠 수가. 한 손에 꼭 들어오네. 보미 작가님도 이런 선풍기가 필요하다고요. 예. 참 연기도 어색해. 네. 그래서 진짜 여기 저기 댓글에도 올라오지만 네. 이 회사랑 뭔가 엮어진 게 아닌가? 세력들하고 엮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국내 안에 모종의 기업들하고 일종의 커넥션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불량 키트. 트럼프가 우리는 키트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얼마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수백만을 검사했다. 우린 5분 만에 나온다. 한국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지. 빠르고 정확하다. 라고 했던 게 에버트사의 아이디나우였거든. 근데 이게 180만 개를 풀어서 검사를 했는데 불량률이 40%야. 사실상의 검사가 안 된 거야,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다 검사비는 국가가 지원했으니까 국가 재정을 180만 개를 팔아준 거야. 트럼프가 이거 생각 없이 팔아줬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그분은 숨 쉬는 것도 계산이에요. 그리고 백신 연구에 관련된 백악관안의 TF 책임자가 알고 봤더니 이 모더나라고 하는 이 백신 제조 업체의 스톡 옵션을
무려 150억 원어치 이상을 갖고 있다. 이 회사 주식이 뜨면 그 사람이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그 사람 입으로 모더나가 제일 빨리 임상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나온다. 이따위 소리에서 주가를 하늘 높이 끌어올렸다는 거지. 과연 그 스톡 옵션이 이 슬라위 박사라고 불리는 모더위에 고용된 박사의 것일 거냐?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게 돈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뜬금없이 TV쇼에서 이 사람은 너무 즉흥적으로 얘기하잖아. 클로로킨을 꺼낸 거는 클로로킨 관련돼 있는 회사하고 짱을 먹었다. 이게 뜬금없이 꺼낸 게 아니고 본인은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오늘은 이거 광고해야 돼. PPL이니까. 그 PPL이야?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뜬금없지만 본인은 다 계산된 거죠. 그런 거면 좀 특별하고 말이지. 가격이 비싼 걸 했어야 되는데 이 하이드로클로로퀸은 이 특허가 만료가 된 약이고요. 지금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복제약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제약을 만든 게 중국계 제약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역 전쟁을 하는 와중에 중국하고도 모종에 손을 잡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백악관 홈쇼핑 오픈합니다. 줄 서세요. 이건 뭐 드럭스토어지 이 정도 되면 응? 그냥 매번 새로운 약을 저만 혼자 다 알아. 그래서 막 던져. 뭐 아무튼 직접 먹었다고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난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쿠쿠쿠쿠.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얘기를 하니까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사용 확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지금 투여를 하고 있지만 보건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초기 증상 환자한테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보건장관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16일에 보건장관 한 명이 사임을 했어요. 이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정말 위험한 거다. 그리고 보소나루 대통령이 자꾸 코로나19를 가벼운 감기라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 지지자들과 계속 뭐 지지 시위 벌이고 이거에 참여하고 막 이런 모습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건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도 지금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임을 하고 새롭게 이제 다른 보건장관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데 그분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좋습니다 라고 보소나루 대통령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계입니다. 아무튼 그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요. 네. 가격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이 중국에서 처방받으면 몇십 원,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몇십 원 단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이걸 트럼프가 하루에 3번씩 잡섰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하루 복용 가격이 30에서 60만 원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약값이 천정부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클로로킨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제대로 이것들을 사서 복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자들은 할 수 있겠지. 의사들한테 처방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트럼프가 이런 위험한 얘기를 꺼냈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약 저 약 전부 다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약장수야. 네, 왜냐면 지금 손해볼 게 뭐 있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양잿물이라도 먹어야 된다. 라는 주장인 거예요.
임상시험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구만. 굳이 시험을 거쳐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측근에서 했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 정계에서 엄청나게 파문이 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죽을 사람은 노인 아니면 환자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게 기본적으로 국익에 도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의 참모들이 얘기를 한 게 녹취가 돼서 흘러나갔다는 거야. 트럼프 캠프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 갖고 있거든요. 물론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보다 더한 얘기도 했을 놈이야. 더한 얘기도 했겠죠. 네, 네. 아마도.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사실 의료계에서는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신중한 투약을 조언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효능이 밝혀진 약은 아직까지 없답니다. 네,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 약 하나가 이 질환에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임상시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3단계를 거치거든요. 처음엔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할 때 3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단계를 거쳐서 나온 약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약들이 코로나19가 아니라 말라리아 또는 지금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밝혀진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 약을 전혀 다른 질병에 다이렉트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뭐냐면 실험실 내에서, 그러니까 실험실 내에서 확인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변수들은 다 통제를 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세포 단위에서. 그거하고 실제 사람 몸에 투여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포 내 실험실 내 실험이 성공을 했으니 사람한테도 성공적일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 약을 생산 내지는 비축하고 있는 조직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음모론에 증거는 안 되지만 희한한 우연 하나를 덧붙여서 알려드릴게요. 네. 16일 날인데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분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게 2개가 회사가 있는데 2 회사가 다 불이 났어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방금 말씀드린 하이드로클로로퀸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재료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그리고 그 불이 난 지 이틀이 지나고 트럼프가 나는 그 몇 달째 먹고 있는 있어. 약이야. 야,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눈에 띄는 장사를 했을까요? 에이, 사람이면 그러면 안 돼. 사람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이런 게 일주일 넘게 복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오늘 먹잖아요? 그럼 바로 어저께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나 내일부터 약 먹을 거야. 근데 뜬금없이 일주일 동안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나만 혼자 이 좋은 약을 먹고 있었어. 내가 이 약을 먹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의사들 있잖아. 백악관에 있는 의사들이 현명한 선택이시라고 극찬을 했어. 자기 혼자 얘기가 아니라 주변 참모진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야. 이 멘트에. 반드시 장사성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든 밝혀내야 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사재기도 겁나 이루어지고 트럼프를 믿고 이거를 복용하고 있는 신봉자들도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비닉빈 부익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속상한데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 개탄스럽기도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신 개발하는 모더나의 그 청와대의 핵심 참모. 청와대요? 백악관의 백악관이요. 백악관의 핵심. 우리 이인희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우리 이니 예. 대통령은 그런 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모더나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또 하나의 미국 기관이 미국 국립보건원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있어요. 네. 이 두 연구소가 5월 16일 날부터 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 지금 트럼프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거. 그 약에 대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100% PPL입니다, 여러분. 이거 머더나와 마돈나 아닙니다. 머더나와 국립보건원과 트럼프의 합작품이다. 조만간 트럼프가 이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약이니까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의료보험으로 치료제라고 100% 먹으라고 뿌리지 않을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심장 발작으로 보내버리고도 내가 이 약을 뿌려가지고 환자들을 구했다. 라고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미 대선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선이. 아니 경선은 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1월 달에 11월 3일. 정상적인 대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기된다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백신이 못 나오면 그 전에 치료약이라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을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일단 밀어가지고 치료제로 뽑아냈었는데 이게 국민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전체한테 뿌리기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 양산이라든지 이거를 국민들한테 배포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미 약국에 쭉 깔려 있는 평상적으로 흔한 약이 이게 아마 30년대 만들어진 약이거든. 이 약을 핵심으로 해갖고 이 약을 국민들한테 트럼프가 뿌리는 신의 선물로 해서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와중에 생산 공장이나 유통 공장에 자기가 한 구자를 넣어놓고 짭짤하게 마진도 챙기지 않을까. 이런 음모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중에서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의 한 연구진이 이게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 당시 연구 대상이 환자 60여 명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의학 전문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의학 전문 소식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게 영어로 된 거였는데, 요즘 구글이 굉장히 번역 잘해줘요. 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기사를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써놨더라고요. 꼭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는 일반 뉴스 기사를 보고 꼭 의학 전문지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기자들은 사실 의학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의학 전문지, 소식지에 나오는 기사들은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조금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차 확인을 한 바로는 일단 연구 대상 자체도 굉장히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뭔가 미심쩍게 그러니까 누락됐다라고 얘기하면은 효과가 발휘하지 못한 그 대상은 빼버리는 거죠. 아예. 그런 식의 어떤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돼서 그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의학 전문지의 얘기였습니다. 하원 청문회가 열렸어요. 미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이제 릭 브라이트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백신 개발 책임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단순 연구원이 아니라 릭 브라이트 이거 얼마 전에 이분 막 싸워가지고 잘렸는데 대놓고 트럼프하고 싸워가지고 잘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하고 한 얘기가 클로로퀸에 대한 광범위적인 사용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해갖고 잘렸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이걸 처먹는다 그래서 우리 우익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언론이 나서가지고 봐라 미국이 저렇게 먹는데 트럼프 일주일 때 먹고 있다는데 한국도 빨리 수입해서 이걸 먹자라고 하는
이론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에 아비간 수입해가지고 그거 먹어야 된다고 조중동이 막 써댔어요. 걔네들 우리 사줄까 먹으라고 선물 보내주자. 니네 먹을래 이러고. 아비간이 그게 지네 나라 국민들한테는 안 먹이고 다른 나라 50개국에 먹으라고 무상 제공하고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조중동한테 보내자고 우리가 선물로. 그러니까 제발 그걸 좀 처먹으라고. 응. 아베도 안 처먹고 있잖아. 아니 그 기사를 내신 분들이 먼저 그렇게 좋은 거면 드시라고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기획부동산 전화 있잖아요. 좋은 고객님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 본인이 하시지 왜 맞아. 자꾸 남한테. 고객님이 이 땅을 사주셔야 제가 돈을 벌지요. 이 얘기는 차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걸 잡숴줘야 제가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 트럼프는 너무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아무튼 에휴. 조중동에는 살충제 아까운데 약간 살충제 보내긴 좀 아까운데 얘들한테 좀 아까운데 약간. 예. 조중동은 욕을 처먹어서 배가 터져서 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걔들은 즐기는 것 같아 욕을. 변태야? 네. 오. 예. 아무튼 지금이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 임상을 통과를 시켜놓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클로로킨으로 갈아탔다는 거는 렘데시비르 회사죠. 길리어드하고 뭐가 좀 안 맞았다. 이게 이제 요거 커미션 관계가 안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클로로킨에 밀려서 렘데시비르도 조만간 이제 어구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해낸 그 최장약에서 개발해낸 갑자기 성분이 생각이 안 나. 그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하다고 하는 이 약품을 트럼프가 과연 승인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어느 나라든지 지금은 대체 약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메르스 때 쓰던,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에 쓰던 이런 약물도 한 3가지를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뭐 하나 확실한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거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는 지금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정상화 궤도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세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집단 면역 관련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집단 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확진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확진자 안에서 사망하는 율을 뽑으면 우리나라 같은 게 굉장히 낮죠.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죠. 2점 몇 프로인데 평균에도 우리는 못 미치는 정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14% 가까이 되는 그렇죠.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자면 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야. 그 면역론자들은 이미 코로나는 우리 모르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퍼졌을 것 같으면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한테 이미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확진자들은 말 그대로 증상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고 아파버린 사람인 거고, 우리 인구 이제 85억 명이라고 치면 최소한 8억 5천 명 이상은 그 증상에 걸렸었는데 앓고 지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10% 이상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치명률로 다시 대비를 하면 지금의 사망자 수는 0.02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겨울 감기나 이런 독감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의 독성이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걸로 인류는 망하지 않는다. 이미 겨울을 지냈으니까, 혹독한 시기를 지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웬만큼 면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한 65명 정도는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렇죠. 항체가 생겨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생성률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집단 면역이라든지 이미 무증상자를 찾아내면 이게 안전한 기준이다라고 우기는 애들은 다 거짓말인 거고, 이걸 방치하면 진짜 인구의 4%가 죽을지 몰라요. 4천만 명?
아니지. 60억이니까 4%면 얼마야? 6424. 2,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자는 인구, 거잖아. 북한 인구 정도. 그 정도를 당연하게끔 받아들이자는 거야. 왜? 그 정도는 원래 죽는다는 거야. 이거 딱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네. 사람 원래 죽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국민을 향해서. 근데 아무튼 우리한테 그 투표 알려달라고 연락 왔잖아요.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셨습니까? 이걸 알려달라고. 그대로 알려달라고. 노하우를 네. 알려달라고. 나도 투표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거든. 댓글이 너무 웃겼어. 맡겨놨냐고. 너무 이제 당연하게. 전 세계 이제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우리 이니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그 집단 면역률을 해결할 이에 대한 반대 증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네, 우리 종식되면 전 국민 항체 검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 내가 감염자가 아니었더라도 항체가 생겼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번 앓고 지나간 거야. 만일 그 숫자가 진짜 10%가 넘는다고 하면 이런 일반 집단 면역론자들의 얘기가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막아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실제 무증상자로 걸렸던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갖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대한민국이 가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진짜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에 있어서 한국이 중심되는 계기가 온다는 거죠. 빨리 지금 있는 한 20명 남짓 나오고 있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을 2주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어떤 민족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민족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왜 카타르 얘기했잖아요. 그냥 전 국민이 연봉 1억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대학도 있고 한데 그냥 그저 공부하는 게 신학과, 그러니까 코란 공부하러 가고 여기도 이슬람 수니파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지 경영학, 공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학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것들이 도전을 안 한대요.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력들은 계속 외국에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석유 부국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 집에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의사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나 탱탱탱탱 놀아야지 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되게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아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실 그 브리핑 하셨거든요. 그거 잠깐 들었는데 서울에 이렇게 공공의료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을 만드신대요. 우와. 저 그 얘기 듣고 우와. 진짜 박수 쳤잖아요. 감염의학과 뭐 이런 유로 해갖고 공공의료 의료 쪽으로 전용 병원을 만드는 게 학교를 만들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멋있네요. 지금 의대가 되게 많고 한 해 배출되는 의사들 숫자가 3,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를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 쪽 있죠. 기초의학 쪽으로는 안 피부과, 가요. 성형외과, 안과 가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기초의학 쪽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스페인의 여자 의사분 한 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면은 왜 평소에 당신들은 더 많은 돈을 축구 선수한테 이렇게 주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한테 치료제를 개발해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놀고 즐기는 데는 많은 돈을 사람들이, 우리 생각해보세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근간을 지탱해주는 기초적인 과학들에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투자도 너무 안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3,000명이 배출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기초의학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그쪽을 좀 저는 양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박수 쳤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정은경 본부장이 이문경이 계시죠.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님 같은 사람들 외국에서는 사실 안 나와. 그걸 왜 하고 있어 이거지. 정말. 정은경 본부장님이 아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인터뷰했거든. 그 학생 하나가 나중에 정 본부장님 같이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병 관리 네. 우리- 본부에 네. 어떻게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냐고. 그게 그 얘기잖아. 이씨. 근데 아무튼 뭐.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수학자부터 뭐 공학자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체제가 돼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뭐가 돼서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답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방역에 미래가 있고 있다. 강점이 있었구나 아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WYS님께서 그런데 의협이 허락해 줄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이게 걱정이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검토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그 계획 플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왜 180석도 만든 국민들인데 이제 뭘 못해? 우린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럼요. 힘을 몰아주셨으면 좋겠어요.